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입니다.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나 뵙겠는데요. 자, 오늘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수석 플루티스트이고 또 새로운 앨범 앵퐁듀 즉흥곡이라는 앨범을 발표한 플루티스트 나재령 선생님 모시고 멋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앨범과 함께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나재령 플루티스트 잠시 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야야, 밥 먹었나? 이 말이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라는 뜻이었음을 저는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립고 고마운 마음으로 모십니다. 자연 속 공원 묘원 광릉 추모공원 1577-4426.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오늘 플루티스트 나재령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순백의 천사 같은 그런 감사합니다. 모습이에요. 네. 한국인이 그 백이 민족이라서 그런지 너무 잘 어울리십니다. 플루티스트답게 좀 오. 차려입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날개도 있고 그래서 네. 네, 아주 하늘로 잘 올라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네, 의상인데. 힘써봤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 그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연습 끝나고 오신 거 아니에요? 아, 네, 맞아요. 오. 네, 3시까지 아니. 근무하고. 아, 그렇게 오후에도 해야 되나요? 네, 오후 근무까지 하고 오.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무는 뭔가 리허설인가요? 아니면 뭐 이렇게 거기에 리허설이 있을 때도 연습?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네. 뭐 리허설이 없을 땐 3시까지 개인 연습을 하고요. 오. 네, 연습이 있을 땐 3시까지 리허설. 아, 요새 약간 그 법령이 약간 바뀌었죠. 예, 뭐 아, 열심히 그렇구나. 연습하라는 또 오. 지침이 있어서. 네. 근데 원래는 예전에는 KBS 교향악단에 또 계셨잖아요. 맞습니다. 와, 그때가 네. 드미트리 기타옌코 네, 기타 시대. 선생님이 뽑아주셔서 오. 그때 열심히 그때는 이제 단원으로 있었고요. 네네네. 피콜로 열심히 불고. 아.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플루티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거기서 단원 했고, 음. 네, 또 경기필에서 수석도 했고, 네. 경기 필은 그 언제 오신 거예요? 2006년에 왔더라고요. 2006년. 근데 아. 아마 제가 그만둔 건 2005년이었는데 네네네. 그 사이에 이제 약간 그 지휘자 선생님이 저를 콜하시면서 오. 보신 거죠. 오. 네, 그러면서 2006년에 이제 오디션 통해서 네. 입사했어요. 그래서 네. 그 지금 벌써 몇 년이 네, 흘린 건가요? 2023년이니까 17년? 제 나이가 나올 것 같아서 거기까지만. 정말 수많은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맞아요. 지휘자들을 네. 다 만났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하고 일하셨나요? 처음에 저 불러주신 유광 선생님, 네. 지금 청주시안 계시는 지휘자 네. 선생님이시고 그 다음에 금난세 선생님, 예. 그리고 그 다음에 구자범 선생님, 오. 그 이후에 또 활동 많이 하신 지금 성시현 선생님, 오. 그리고 이태리에서 이제 따끈따끈하게 활동하시고 오신 마시모 자네띠 네네네네. 하고 지금은 부재 중입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어떤 분이 오실지 지금 다들 주목하고 새로운 지휘자를 지금 물색 중인가요? 중이시라고. 이야. 사장님도 좀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오,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저희 오케스트라를 오늘 앞에 주목하고 신고하신다고 또 들었고요. 가고 싶어 하시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사관이고요. 네네. 사관이 오케스트라가 많지 않나요? 오. 사실 시향, 서울시향이랑 KBS만 사관이라고 오. 알고 있는데요. 이야, 지금 코신도 이제 말로도 할 수 사관. 있고 브루크너도 할 수 네, 있고. 그게 구자원 선생님이 약간 그런 큰 대편성들 연주들을 좋아하셔서 오. 그때 사관으로 만들었고 현 파트도 커져서 그때 사실은 좀 제대로 된 사운드가 많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거기서 아주 중축을 담당하는 중축이 아니라 중추를 담당하는 네. 우리 수석 플루티스트 네. 나재령 플루티스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최근에 그 앨범을 French Music by French Composers, 이제 프랑스 작곡가들이 쓴 플루트 뮤직이라는 네. 제목으로 이렇게 내셨고, 네. 이게 이제 그 예전 앨범이죠, 첫 번째. 네, 네, 네. 아, 그 슌지 히로타 아, 씨하고 네. 같이 히로타 하셨나요? 슌지 선생님. 지금 수원대 교수시고요. 네네네네. 네. 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내신 건가요? 그게 네. 너무 오래됐어. 이게 2010 잠깐만, 정확하게 연도가 안 나와 있네요. 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만 네. 나와 있고요.
그게 제가 되게 음반을 내고 싶었던 네. 되게 욕심이 있었었는데 사실 쉽진 않잖아요. 네, 음반이라는 그렇죠. 게. 네네네. 그런데 네. 우연히 이제 좋은 분들을 좀 많이 만났어요. 네. 좋은 분들 많이 만나서 하여튼 그 음반 연도는 안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안 나와 있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이게 새로운 또 앨범을 네. 두 번째로 내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첫 번째 앨범은 플루트 하시는 분들 많이 알 텐데 프렌치 컴포저라는 이제 한 건절이 곡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 악보가 있는데 네. 입시곡으로 엄청 많이 쓰이고요. 예원 예고, 예. 그 대학 입시까지 예종에서도 많이 나오는 네. 곡이고. 근데 마땅히 들을 만한 음원이 사실 저는 없다고 좀 생각을 했고 네네네. 아이들이 좀 듣고 네. 그렇다고 해서 곡이 막 무슨 너무 재미없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재밌고 아름답고 테크닉적으로 보여줄 게 많은 네, 곡들인데 음원이 없다는 게 좀 아쉬워서 예. 저거를 선택해서 했었던 거고 어. 그때는 좀 제가 어리기도 했고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주일 정도 했는데 10곡이고요. 한 6, 7분에서 8분짜리 곡들이거든요. 다. 와, 일주일 정도 녹음하셨으면 상당히 오랫동안. 근데 이제 그 스튜디오를 제가 홀로 쓸 수가 없어가지고 나눠서. 네 이게 한 곡씩 녹음하시고 이렇게 한두 곡씩 하면은 이게 좀 테크니컬한 곡이어가지고 이게 또 실수가 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좀 완벽하게 첫 앨범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서 좀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플루트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또 들어주시고 칭찬해주시고 애들 보고 사라 막 이렇게까지 해주던 걸 알아요. 그래서 단체로 몇 개로 막 사가주시고 막 그런 욕심을 내고 했던 곡인데 요번에는 이제 또 녹음하는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독주회 하시면서 물론 이렇게 예당 같은 데서 녹음해주긴 하지만 조금 더 음원으로 올릴 수 있는 좀 좋은 퀄리티의 더 좋은 앨범을 내보자고 해서 사실 작년 독주회 하면 준비하면서 했던 곡들을 그대로 녹음한 거예요. 작년 독주회가 연말이었죠? 네, 11월. 11월. 네네네. 그때 예당 연주회 하면서 끝나면 너무 약간 에너지들이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 전에 광교에 있는 그게 인텐시브하게 딱 연습도 하고 맞아요. 녹음도 하면 진짜 그 정말 연주회 때 준비가 잘 탄탄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리허설을 이렇게 음원으로 해놓으니까 좀 정확도라든가 좀 들으면서 하니까 녹음했던 거 들으면서 하니까 리허설 연주 때 엄청 좀 편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즐겁게 한 앨범. 근데 요번에는 지난번 앨범과 약간 컨셉을 달리했다고 들었습니다. 많이 다르죠. 그때는 이제 약간 그런 좀 교본이 될 수 있는 좀 곡을 만들고 싶었고 요번에는 제가 사실 독주에는 프로그램을 정할 때 물론 듣는 사람도 생각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곡을 많이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제가 너무나 하고 싶었던 곡들을 엑기스로 그러니까 같은 장르의 곡이 아니라 이전에 같은 장르의 곡들이 10개였다면 정말 독주회를 듣는다 음원을 딱 들으셨을 때 독주회를 한 프로그램을 듣는다. 왜냐면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크부터 근대 현대까지 있는 바로토까지 있는 그런 앨범이기 때문에 재밌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바로크 음악부터 한 곡 들으면서 우리가 우리 플루티스트 나제령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벤다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와 3악장 비바체 두 곡을 골라주셨거든요. 자, 플룻의 나제령 그리고 피아노는 누가 합니까? 똑같이 히로타 슌제 선생님. 히로타 슌제 상. 네, 좋습니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츠 벤다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F장조 가운데 1악장 아다지오하고 3악장 비바체를 감상하셨습니다. 이 프란츠 벤다이의 곡을 들어봤는데 이 곡을 첫 곡으로 이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뭐 많은 연주자들이 다양한 시대의 곡을 독주에서 다루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바로크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장르 중에 하나고 네. 나중에는 뭐 바로크로만 된 음반도 사실 머릿속에 계약하고 있어요. 네, 뭐 예를 들면 저희 텔레몬 판타지 네, 12 작품 네. 그런 거라든가 네. 아니면 하여튼 솔로 곡들도 좀 하고 싶어서 네. 근데 그 중에 제가 뭐 진짜 많이 독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플룻이라는 악기가 지금의 금속 악기가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약간 표현의 자유로움이 좀 없어서 네. 곡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바흐 작품은 웬만큼 CP 뭐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웬만큼 많이 연주해서 다른 것들 뭐 있을까 하고 골라보다가 네네. 벤다의 작품을 하게 됐는데 많이 연주되진 않지만 네. 그래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연주라는 생각을 했고 또 네. 이게 왕립 플루티스트 프리드 2세를 위해 작곡된 곡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벨린에서 그렇죠? 근데 그 옛날에는 그 왕들이 취미로 플룻을 맞아. 많이 배워서 그 왕에 소속돼 있는 그 사람들이 플룻을 막 가르쳐주고 네, 사실 네. 저기 환즈도 그랬고 그래서 왕을 위해서 당연히 작곡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고용 받았으니까 네, 네, 나를 네. 위해서 작곡해라. 네, 네. 그 중에 그런 작품 중에 하나여서 좀 재밌게 연주했던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거기 그 벨린 옆에 그 궁이 이름 뭐였죠? 그 프란츠 2세가 살았던. 제가 벨린 출신은 아 아니었어요. 그래? 제송합니다. 네네. 만화임은 잘 알고 있는데. 갔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가지고 갑자기요. 네. 네. 뭐 참고로 오랑- 만화임 같은 오랑제리 경우는 네네. 모차르트 콘체르토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막 선생님께서 늘 저희 만화임에서 공부할 때는 프라이드를 이게 갖고, 여기 오리지널이다. 모차르트는 뭐 모든 사람들이 플루티스트들이 다 이제 네. 연주하는 곡들이니까 여기서 연주하는 걸 아주 영광으로 알아가. 독일은 약간 그런 문화가 묻어 있잖아요. 네, 여기서 네. 뭐 모차르트가 연주했다든가 누가 연주했다든가 누가 여기서 네. 활동을 했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부심이 그런 데서 연주도 하기도 하고요. 경기 필이 상주하는 그 홀 이름이 뭐죠? 경기 아트센터. 경기 아트센터. 옛날에 경기 문예회관. 문화의 전당. 문화의 전당.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 경기 아트센터에 가면 이제 나재령 플루티스트가 여기서 연주했었다. 뭐 이런 그 전설이 남게 한번. 전설까지 아직까지는 전설이 아니 아니에요.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자, 그래서 이 벤다의 곡을 우리 함께 들어봤고요. 자, 근데 이 앨범을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제 뭐 꼼꼼하게 이제 하루에 한 곡, 두 곡씩 이렇게 녹음을 하셨지만 이번에는 런스루처럼 거의 공연하듯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한 2시간, 네. 2시간 반 정도 하려 했던 것 같아요. 막 좀 쉬고 하고 하니까 한 3시간 했고요. 예. 홀을 사실 홀도 많이 도와주시긴 했는데 이제 대여를 하고 하는 부분이어가지고 네네. 올해는 또 못하고 이야. 그리고 이제 그 녹음하시는 분도 약간 이렇게 와주셔서 하는 그런 네네. 시스템이었어가지고 그냥 런스루로 가자. 그리고 약간 라이블리하게 네. 가는 게 훨씬 네. 좋다. 저를 네, 잘 아는 친구여가지고 플루티스트이자 네. 프로듀서거든요. 그래서 고치지 않고 계속 생동감 있게. 한다고 더 좋아지지 않나. 처음 게 제일 나아 재미있는 항상. 말씀. 네. 그렇게 처음에 하다 한 게 보니- 정답이잖아요. 왜? 네. 그렇죠. 예. 맞아요. 시험도.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제도 녹음을 했거든요. 하셨어요? 네, 오. 독주회를 사실 한 2, 3주 전에 했는데 네. 또 이렇게 스케줄이 안 맞아서 좀 후회하게 되긴 했는데 네, 네, 네. 나중에 한다고 더 좋아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라이블리하게 네, 한 네. 번씩 네. 그리고 조금 쉬는 시간을 좀 두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예. 부족한 부분은 많지만 뭐 재밌게 했던 그 생생함이 뭐 제가 듣기에는 좀 느껴지는데 뭐 듣시는 분들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이렇게 또 솔로를 많이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럴 때에 솔리스트로서의 어떤 뭐 맞닥뜨려야 되는 뭐 부담감도 있을 거고 아니면 또 쾌감도 있을 거고 네. 만족감도 넘칠 맞아요. 거고 어떤 것이 이렇게 가장 그 플루티스트 나재령에게 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심정인가요?
뭐 많은 분들이 네. 뭐 연주가 많기도 하고 대곡들을 사실 저희 사관 편성이다 보니까 많이 하는데 뭐 옆에 앉은 친구들도 그렇고 언니는 긴장 안 돼? 뭐 약간 이렇게 제가 아무리 나이가 뭐 그래도 좀 언니라고 부르는 친구들 많으니까 아니면 뭐 재령아 긴장 안 돼? 네네. 옛날에는 좀 긴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지휘자에 따라서 그게 그러니까 지휘자가 믿고 맡겨주면 제가 긴장한 부분이 좀 덜 하고요. 약간 또 이렇게 지휘자가 원하는 게 많고 약간 리허설 때 많이 막 뭔가를 자꾸 좀 뭐 속된 말로 약간 쪼고 터치하고 계속 그러면 막 이렇게 뭐 저렇게 막 약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물론 당연히 지휘자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이제 솔로 같은 부분은 진짜 그 유형이 있거든요. 맡겨주시면서 약간 이제 뒤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잘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리허설 때 사실 사람들 100명이 앉아 있는데 계속 이렇게 그러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주로 객원분들은 안 그런데 이제 상임으로 계신 분들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좀 그런 지휘자분들이 있으면 조금 그때는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연주 때도 영향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네, 저는 뭐 바로 전에 그만두신 마시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선생님 있을 때 프렌치 곡들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막 드뷔시 목시노라든가 뭐 라벨 곡들이라든가 뭐 이런 거 많이 했는데 맡겨주세요. 그리고 뭐 그 사전에 약간 뭐 원하는 것들 좀 사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전에 미리 얘기해 주시고 제가 그걸 충분히 좀 숙지하고 연습한 다음에 보여드리면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좋네요. 만족하시고 그런 일 커뮤니케이션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마시모 자네tti 정말 그 칭찬 많이 받았죠. 우리나라 음악계에서. 좀 새로운 음악이라면 조금 그런데 저도 많이 배운 것 같고요. 뭐 독일에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태리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좀 참신하다고 할까? 모든 많은 분들의 평이 새롭다, 참신하다. 사실 나이가 엄청 많으신 분인데요. 흰머리시거든요. 근데 너무 열정적이고 모차르트가 신선하다 막 이런 평이 엄청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 마시모 자네티하고 또 선생님하고 이렇게 좀 호흡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잘 궁합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요아힘 안데르센의 곡을 들어볼 텐데요.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즉흥곡 앵펑듀 이 제목입니다. 작품 7. 근데 이 요아힘 안데르센이라는 이 작곡가는 어떤 분인가요? 플루티스트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플룻에서 너무 잘 알고 네. 그리고 뭐 지휘자이며 작곡자셨고 제가 알기로는 베를린필을 처음 만드신 아마 거기서 첫 주자를 하셨던 걸로 알아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플룻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곡도 정말 많이 그래서 이제 뭐 입시생들 앤더슨을 모를 수가 없는 게 에튜드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앤더슨 에튜드를 거치지 않고는 에튜드만 8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입시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플룻에 대한 사랑이 좀 느껴지시는 작곡자이고 뭐 덴마크에 가서 또 나중에 활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이름이 안데르센이네요. 네, 안데르센. 동화 작가랑 같은. 같은 성이네요. 요아힘 안데르센 1847년에 태어나서 1909년에 세상을 떠난 또 베를린필의 플루티스트 여기만 이 안데르센의 곡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앵펑듀 즉흥곡 플루티스트 나제령 그리고 히로타 슌지 피아노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요아힘 안데르센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앵프롬트 즉흥곡 작품 7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안데르센이라는 이 플룻 역사에 길이 남는 네, 맞아요. 또 분의 곡도 이번에 또 준비해 주셨네요. 근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플룻을 전공하신 다음에 또 독일로 가시잖아요. 서울대학에서는 어떤 분께 배웠나요? 당시에 김영민 선생님. 김영민 네, 선생님. 당시 KBS 교향악단 네, 네. 수석이셨던 김영민 선생한테 배우고. 계명대 네, 가셨죠? 맞습니다. 지금 네네네. 교수세요. 그리고 예, 그때 저 공연 많이 봤습니다. 중계도 많이 하고 네, 그랬던 기억이 네네. 그렇겠네요. 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마나임으로 가셨어요. 네. 예, 마나임 가신 건 모차르트 이 영향인가요? 네. 가서 알게 됐는데요, 사실. 네네. 제가 이모가 프랑크푸르트의 주재원이셨어요. 와. 그래서 우선 거기 가서 어학을 배우자.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갔거든요. 네. 마라 이모도 뭐 네. 계시고 해서. 야, 이모가 상당히 좀 일찌감치 네. 그렇게 모든 벽을 허물고 일찌감치 성공하셨네요. 주재원으로. 이모부가 삼성 주재원이셨다. 이제 사업을 거기서 하셨고, 예. 네, 그래서 이제 따라가신 거죠 이모는. 그렇구나. 그런데 이제 네. 아들 둘이 있는데 오. 저한테 사촌인데 그 친구들은 사실 그 외국에서 공부하고 우리나라 와서 학교 들어갈 수 있는 그 특례.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서울대 와 있고요. 그래서 외로우셨는지 네네네. 언제든지 와라. 오. 그래서 독일 집들은 또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빈 방이 많아서 네. 네, 연습도 많이 하고. 가서 편안하게. 네, 이야, 근데 프랑크푸르트하고 마나임 가까워요. 그래서 네. 그렇게 다니셨군요. 네, 이체라고 네, 독일 기차로 예, 예. 한 30분, 오. 느린 기차로는 1시간 좀 넘는데 오. 왔다 갔다 하고 주말을 또 교회를 프랑크푸르트 이모 다니시는 교회 또 다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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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도 네. 하고 뭐 네.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어가지고 그럼 뭐 하루 주말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기 괜찮으셨겠네요. 네네. 그리고 네. 그 독일은 학생들이 교통비를 안 냅니다. 네, 학생증, 무료구나. 네, 학생증 내면은 이렇게. 근데 또 그게 주에까지라서 거기까지가 그 약간 주가 또 달라요. 네, 주 이름이 생각이 안 난다. 네네네. 딱 그 중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반값?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만큼을 사실 내야 되는데 프랑크푸르트는 주가 달라서 네, 가끔씩 괜찮으세요? 가끔씩 네,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네, 티켓을 사야 되는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재밌게 다녔던. 저 옛날에 그냥 차가 그 지하철이 오는 게 베를린에서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약속 늦어가지고 빨리 탔어요. 막 뛰어가지고. 근데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제 근데 갑자기 검사를 하더니 세워가지고 내리라 그래가지고 그 물었잖아요. 그게 좀 한 30배 비싼. 네, 뭐 수업료를 치렀죠 그때. 저도 모르게 막 빨리 온다 빨리 뛰자 이래가지고 듣다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약간 그 미끼를 노리고 있다가 이렇게 딱 맞아요. 잡은 것 같더라고요. 꼭 이렇게 저도 사는데 가끔 이렇게 바쁘게 저도 네. 똑같거든요. 바쁘게 하거나 약간 그럴 때 꼭 걸려요. 네, 뛰면은 그럼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모차르트의 제자였던 훈멜, 요한 네포무 훈멜의 곡을 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곡은 어떻게 또 이 곡을 고전주의 곡을 네. 고르셨나요? 제가 바로크랑 고전을 저희 독일 선생님께 조금 특훈이라고 해야 되나? 좀 재밌게.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로크 음반을 엄청 많이 내셨어요. 누구신데요? 네, 장미셸 탕귀라고 사실은 프랑스 선생님인데 독일의 학교를 나오시고 벨기에도 같이 나가시는 외국에서는 탕귀. 예, 한국 제자가 많은 거로. 예, 저 이후에도 좀 많아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 바로크를 들으면 저렇게 하고 싶다. 그리고 또 음원도 많이 내시고 연주도 그 아까 말씀드린 모차르트가 연주한 마나임 궁전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막 궁전은 얼마나 소리가 좀 잘 나요. 그래서 그렇죠. 선생님의 그 영롱한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크는 정말 선생님한테 꼭 잘 배우고 가야겠다. 그러면서 모차르트도 배우다 보니까 좀 독일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물론 뭐 한국에서도 재밌게 잘 배웠지만 독일 음악은 이런 거야 되는 약간 어느 정도 확신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있게 모차르트 특히 바로크를 재미있게 배웠고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쉽지는 않는데 챈발로랑 같이 연주를 많이 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챈발로는 피아노랑 달라.
젬발로는 뜯는 악기거든. 그렇죠. 그럼 네. 우리 아티큘레이션도 달라야 돼. 그냥 띵똥땡땡이 아니라 음. 땡땡땡땡이니까 아티큘레이션도 더 가볍고 더 선명하게 해야 돼. 뭐 이런 아주 자잘한 것부터 배우기 시작했는데 디테일이 아주 훌륭하셨네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도 선생님은 뭐 모차르트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항상 그 원본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뭐 작곡가가 뭐 약간 이렇게 오나먼트들을 이렇게 좀 세게 눌러서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 부드럽게 이렇게 그렸다거나 그럼 작곡가가 왜 이렇게 그렸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거 이렇게 요 차이까지. 네. 이야. 네, 왜냐하면 이제 옛날에는 작곡가가 오나먼트를 넣는 경우도 있고 뭐 연주자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작곡가가 원하는 거면은 확실히 표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항상 저희는 바로 그 특히 솔로 곡들 많이 연주하는데 뭐 바파르티타라든가 솔로 곡들을 항상 원본을 보여주시면서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 네가 직접 대화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차르트도 또 재밌게 불었는데 그러면서 훈매를 좀 알게 됐어요. 근데 모차르트의 어떤 감각도 뭐 당연히 느낄 수 있었고 이 곡은 진짜 한번 연주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또 이 곡을 좀 접하게 돼서 꼭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또 예종 입시곡이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또 많이 들어주시길 자주 도 많이 들어주시길. 그러겠네요. 네. 이야 정말 이 곡 제대로 그 섬세한 선생님한테 배우신 거를 또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이런 연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루티스트 나제령의 연주로 모차르트의 제자였고 또 체코 출신의 요한 네포묵 훈멜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5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con brio 이 뭐 알레그로 하면 뭐 즐겁고 빠르고 이러면서 생기 있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제령의 플룻과 히로타 슌지의 피아노 연주입니다. 좋습니다. 빈이었는데 체코라고 말씀하셨어. 훈멜 이 사람 벤다가 체코였어. 훈멜도 그래요? 체코 사람이에요. 네. 이 요한 네포묵 이 네포묵이라는 게 체코 이름이에요. 빈에서 활동했나 보다. 네. 맨날 봐도 헷갈려요. 그런 거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활동했고 이게 그죠? 선생님이니까 다 잘 아시겠지. 다시 덥네요. 더우세요? 뭔가 긴장했나 봐. 이 사람 슬로바키아 태생이구나. 그래요? 체코라고 하면 안 되나? 비슷하지 않을까? 옛날에는 한 나라 체코슬라바키아. 다시 해야 되겠어요. 거기 이거 다시 해야겠다. 슬로바키아 출신 오스트리아에서 또 빈에서 피아니스트, 지휘자, 작곡가로 활동한 빈 고전파의 일원, 또 모차르트의 제자인 요한 네포묵 훈멜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50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 con brio 빠른 악장 감상하시겠습니다. 나제령의 플룻과 또 피아니스트 히로타 슌지의 연주입니다.
요한 네포묵 훈멜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작품 50 1악장 아레오르콘 브리오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히로타 슌지 피아니스트하고 함께 그 작업을 2번에 걸쳐서 네. 하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같이 작업을 하시나요? 독주회 때 항상 선생님과 잘 맞으시나 봐요. 네, 저 선생님하고 또 그 피아니스트의 궁합이 또 잘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이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게 있나요? 우선 착하시고요. 예. 플루티스트들이 사실 까다로운 면이 그렇죠. 약간 또 고음을 하다 보니까 그럼요. 예민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을 또 잘 받아주시기도 하고 또 이렇게 좀 의견도 많이 내주시기도 하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좋았던 것 같고 네, 또 한국말도 잘 하시는데 네. 적당한 선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워워 해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왔다 네. 갔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사실 그런 것도 뭐 음악적으로나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케미가 맞는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 조금 그렇군요. 제가 히로타 슌지 선생님은 어디 출신이세요? 일본에? 일본에서 태어나셨고 음. 공부 좀 하시다가 네. 헝가리 가셔서 부다페스트 리스트 음악원. 그건가? 네, 네. 그거 나오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독일로 나중에 최고 연주자과정 가셨다고. 네. 하노버가 가셨다고. 네. 그 우리 나지랑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그 꿈나무 유망주로 콩쿠르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네. 많이 엄청 입상과 수상을 많이 하셨던데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저는 사실 일찍 시작한 편은 아니거든요. 아, 5학년 그래요? 말 5학년 말? 늦게 시작한 거예요. 오, 그러네요. 네. 네. 천천히 그래서, 하셨네. 네. 그래서 좀 늦게 트였나 뭐 모르겠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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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 집이 충청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한번 봐봐 했는데 네. 그냥 돼가지고 네. 네. 근데 그 전에 사실 저 예중에. 성악을 했어가지고 성악을 하셨어요 또? 노래 좋아했어요. 잘하시는구나. 노래 목청이 좀 좋았어가지고 막 근데 나중에 악기를 해야 될 것 같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악기를 했는데 악기는 사실 노래보단 연습을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네, 막 그렇죠. 처음 시작했는데 엄마가 막 5시간 10시간씩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근데 사실 그렇게 했어요. 왜냐면 입시를 보기를 빨리 정했었어야 돼가지고 6학년 네. 초에는 정했었어야 돼가지고 그래서 연습하는 시간이 늘 즐겁지만은 않았지만 그냥 엄마가 보시기엔 조금 재능을 보셨는지 엄마가 근데 또 뼈를 깎는 고통이 있잖아요. 연습이라는 거는. 네 그때로 돌아가서 그만큼 하면 못했을 것 같아요. 고3 때부터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닥치니까. 네. 그래서 사실 콩쿠르를 막 어렸을 때는 많이 안 나갔고요. 네. 조금 점점점 뒤로. 그래서 이제 뭐 동안 콩쿠르도 우승하지 않았어요? 동아는 이제 대학교 때니까요. 네. 네. 해외에서도 이렇게 우승하고 계시던데. 해외는 뭐 작은 콩쿠르이긴 했는데 모차르트 프라이스라고 비스바덴에서 했던 그런 콩쿠르에서는 했고요. 그러니까 큰 콩쿠르들 그러니까 큰 콩쿠르들을 사실 녹음을 해서 보내거든요. 네네네. 그런 거에서 세미 파이널까지 갔던 경험들이 뭐 뮌헨이랑 그 덴마크에서 하는 건데 생각이 안 나요. 칼 닐센. 네, 닐스 그 고베에서 고베 콩쿠르도 유명하죠. 세미까지 가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외국을 가서 여행을 많이 이제 유학하면서 여행을 좀씩 다니는데 네네네. 제가 사실 여행을 안 다녔던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저의 유일한 유학 시절 여행은 콩쿠르 여행이었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못 하잖아요. 네. 끝나고도 그냥 다시 돌아가게 되지 않나요? 근데 저는 끝까지 머물러서? 다 보고요. 네, 그게 공부하셨군요. 저한테는 큰 자산. 이야. 네. 끝까지 이제 전까지는 좀 어떻게 당연히 하나. 못하고 아. 끝나고도 여행이라기보다 그걸 하러 갔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파이널리스트들에게 박수 보내는 그런 것도 너무 재밌었어요. 오, 저런 연주. 야, 이거 정말 배울 점이네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는 많이 갈 텐데. 아이들한테도 사실 무조건 나가라 주의긴 한데 그 실패가 당연히요. 그걸 견디고 그걸 밟고 올라가야지. 뭐 꼭 1등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부족한 부분 또 자기 장점들을 살릴 수 있는 것들은 남의 연주를 보고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긴 크던 작던 그것도 무대고 무대의 맞아요. 경험이 되고 그게 다 큰 도움이 되잖아요. 나중에. 네. 뭐 상도 중요하지만 저는 점점 안 떨릴 수 있고. 맞습니다. 그죠?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잘하시네요. 네. 평생을 또 이렇게 참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에서 이제 그 정년퇴임까지 하신다고 아까 이게 목표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끈기와 이 열정 그리고 그 플룻에 대한 사랑 이런 것이 다 합쳐져서 정말 정년이 넘어서도 계속 불러주지 않을까 뭐 이런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왜 종신 뭐 아티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니엘 바렌보임 종신 지휘자하고 뭐 이런 것처럼 네. 종신 우리나라는 지휘자 그게 없긴 한데 네. 저희 오케스트라는 좀 아쉽게도 네. 조금 이렇게 변동이 많은 수밖에 없는 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네. 네, 열심히 네. 해보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종신 하시기 네. 부탁드리고 하여튼 또 새로운 모범을 또 보여주시는 네. 그런 분이 열심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르톡 벨라 벨라 바르톡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6개의 로마니안 folk 댄스. 이 곡이 원래 그 바이올린을 네, 위한 바이올린으로 곡인데요. 많이 연주되죠. 근데 또 이렇게 플룻을 위한 편곡. 많이 연주 사실 돼요. 네, 이거 말고 또 이제 다른 바르톡 곡이 있긴 한데 네. 저는 이 곡을 예전에 했고 이 곡을 처음 이제 연주 무대에 올렸는데 너무 더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완전 민요를 그대로 그대로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곡도 그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민요적인 색채가 드러나도 작품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그 바이올린 하모닉스 쓰는 그 작품 번호 있는데 네. 플룻으로 하모닉스 쓰기가 쉽진 않거든요. 물론 바이올린도 어렵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사실 연주 요걸 사실 제가 아까 얘기드린 라이브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하모닉스가 잘 걸려야 되는데 약간의 조금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라이브니까 재밌게 봐달라고. 알겠습니다. 네, 특별한 음색을 위해서 조금 제가 노력 많이 하셨군요. 왜냐면 편곡을 조금 한 부분이어서.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이 6개의 이제 로마니안 folk 댄스, 그러니까 바르톡이 굉장히 그 로마니아하고 헝가리를 다 다니면서 이거를 다 채집을 했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무슨 우리 어렸을 때 곤충 채집 같은 거 맞아요. 하듯이 막 이렇게 라디오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 사진 엄청나게 막 정말 엄청난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 집대성한 그 중에서 뽑아가지고 또 1곡 스틱 댄스, 그러니까 지팡이 춤, 2곡 사쉬 댄스, 사쉬가 이제 채찍, 그 다음에 3번째가 on the spot, 그 자리 제자리 춤, 그리고 4번째 dance from bushum, 이 혁대, 이 춤이고요. 5번째가 로마니안 폴카, 6번째 퀵 댄스, 슬로우 앤 퀵 댄스 그런 느낌으로.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 명곡 벨라 바르톡의 명곡을 우리 또 플루티스트 나재령, 피아니스트 히로타 슌지의 연주로 감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공연의 레퍼토리인 필립 고베르의 곡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또 바르톡과 함께 현대에 가까운 근대 작곡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오. 고베르 플루티스트였고요. 네. 그 파리 국민음악원 교수이자 뭐 작곡가 지휘도 오. 당연히 하셨고. 네. 근데 이제 저희 기초 교본에 네. 타파넬 앤 고베르의 매일 연습곡이란 게 있어요. 아. 모든 플루티스트들이 피아노 한홍처럼 하는. 예. 그거는 이제 모든 플루티스트 가방에 다 들어가 있는 오. 네, 교본이거든요. 오. 그 정도로 이제 약간 기본기를 집대성하셨고 타파넬 선생님의 제자였으면서 작곡까지 했으니까 네, 플룻에 대한 뭐 어마어마한 곡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많이 연주되고 성 기본 영어, 수학의 정석 맞습니다. 그런 그 딱 곡을 또 그래서 집대성하신 모이즈, 마르셀 모이즈, 네. 타파넬, 고베르에 이어지는 그 기본기의 정석을 만드신 분입니다. 훌륭하시네요. 네, 곡도 너무 좋아요. 그냥. 네네네. 네. 근데 그 어저께까지 녹음을 하셨다면서요? 네, 또 제가 한 달 전쯤 독주를 했는데 네. 그거를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녹음을 하기 위해서 조금 스케줄을 조정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네.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네, 밤까지 좀 늦게 시작해서 밤까지. 오늘은 안 하세요 이제? 네. 예. 네. 끝났습니까? 네, 한 번에 한 번에 또 라이브. 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네, 그게 네 프로듀서 하는 친구도 네. 한 번 하는 게 훨씬 좋다고. 네, 두 번째 하면은 네. 커렉션 하지 말라. 떨어진다고. 야, 역시 쉽지는 않지만 재밌는 연주인 것 같아요. 하긴 또 라이브 연주가 가장 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연주해 보시면 네. 다 더 그렇지 그럼요. 않나요? 네, 네, 그게 정말 느껴지는 게 네. 다른 것 같아요. 이 라이브 연주로 거의 생동감 넘치게 거의 라이브 연주죠. 왜냐하면 뭐 다시 했을 수는 있는데 아주 많이 다시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냥 한 번에 쭉 절대 자르는 건 없고. 네, 중간에 악장별로. 틀리면 다시 그건 녹음했지 않나요? 네, 그렇게는 하는데 네, 그러니까. 3번 틀린 이상은 적도 안 한 없군요. 것 같아요. 두 번 정도. 예. 네. 그렇죠. 근데 플루트 할 때 네. 가장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은 어떤 건가요? 연주할 때. 사실 어제도 그거였는데 이제 거기가 홀이 너무 좋은데 약간 좀 더울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미끄러지니까 땀이 저는 좀 많아가지고 손도 손인데 여기 마우스피스 여기를 대면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막 종이도 대고 막 근데 이제 저는 저만의 문제인 줄 아는데 대가들도 대부분 하더라고요. 막 닦고 막 종이 대고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지만 뭐 모든 뭐 연주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죠.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할 수 있어야 실력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플루트는 어떤 플루트 쓰시나요? 브란넨 쿠퍼 쓰고요. 원래는 이제 뭐 보통 많이 쓰는 게 B풋이라고 해서 저음 C까지부터 고음 아주 3옥타브까지 나는데 저희 연주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케스트라 연주가 경기필 지금 저번 주 일요일까지도 맥베스 오페라를 하는데 봤어요 저. 경기필 굉장히 잘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그 사람들이 칭찬 엄청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페라 같은 걸 하면 뭐 아시겠지만 뭐 드레스 리허설까지 한 1시부터 10시까지 그렇죠. 악기를 불어야 되는데 너무 무거워가지고 입이 부르트겠네요. 입보다는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 같은 자세로 연주하는 게 좋지 않잖아요. 맞아. 그래서 거의 뭐 쉬는 시간 1시간 빼고 막 그렇게 10시까지 하다 보면 악기가 무거우면 약간의 그것도 좀 몸에 무리가 와서 조금 짧은 악기 B풋, C풋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C풋으로 된 브란넨 쿠퍼 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만족하고. 네. 근데 이제 선생님의 그 솔로를 또 그 경기필에서 들으려면 언제 그 우리 공연을 보러 가야 되나요? 저희 정기 공연이 있는데 알려주세요. 네. 바로는 정기 공연이 27일에 있고요. 5월 27일. 최수열 선생님. 어떤 곡 하시나요? 새로운 곡들을 많이 가져오셨더라고요. 리게티. 리게티. 또 올해 100주년. 아트모스피어. 아트모스피어. 곡이랑 알펜 교향곡. 리하트 슈트라우스.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저희 대관령 막제 개막식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갖고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네네.
정기 공연을 한 달에 한 번씩 있으니까 네. 수원 한 번, 서울에선 롯데나 예당 예. 이렇게 하니까 네. 경기필 우리 카톡 모두, 추가하셔서 보시면 또이 정보. 그 경기필 공연 갈 때 누굴 주목해야 되느냐? 플루티스트 나재령 가장 가운데 있는 나재령 플루티스트를 주목해서 저분이 어떻게 연주하시는지 여러분 주목해서 꼭 열심히 보시기 하겠습니다. 바래요. 오늘 이렇게 정말 훌륭한 이 음반을 또 아주 재밌게 소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루트 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 될 것 같고 이 플루트 음악을 좋아하는 클래식 팬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주 또 뵙고 네. 우리 경기필 때 또 오셔서 솔로 하시는 것 해설도 해주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필립 고베르의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1악장 모델 함께 들으시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피아노에는 히로타 슌지 그리고 플루티스트 나재령 이 경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수석의 멋진 연주 감상하시면서 다음 앨범 나오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쯤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체 없이 불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